설재현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면 윤곽 수술을 하실 때 광대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죠? 광대뼈 수술은 턱뼈 수술과는 다르게 광대뼈 수술은 여러분들의 정면 효과, 그 다음에 측면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실제로 광대뼈는 그 크기, 넓이, 평면도에 있어서 사각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말해서 광대뼈 여기 좌우의 폭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18cm다. 그러면 턱은 이 폭이 한 13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근육이 채워져 있고 지방이 채워져 있고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사각 부위에서 앞으로 오는 쪽으로는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광대뼈의 수술에 이렇게 균형이 되는 정도로 사각턱 선이 자연스러운 정도, 즉 옆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정도만을 턱뼈 수술할 때 해주는 게 좋고요. 다만 사각턱이 굉장히 발달돼서 이렇게 뻗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졌다 해서 아웃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사각턱을 이렇게 절제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대뼈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정면 효과를 말하기 때문에 광대뼈라고 했죠. 광대뼈 수술하고 나면 항상 앞에 모습에서 불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얼굴살이 처졌다, 또는 뭐 함몰이다, 사선이 생겼다, 얼굴이 측면이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곡선형이었던 것이 납작해지니까 얼굴이 길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불만은 그래도 볼처짐입니다. 볼처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뼈가, 이 광대뼈가 이 피부나 그 피부 아래 들어있는 근육, 그리고 스마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방조직, 이런 것들을 밑에서 이렇게 받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뼈가. 근데 뼈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게 여기 있는 근육들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밑으로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걸 볼처짐이라고 하는데, 그런 볼처짐은 그냥 뼈만 단순히 넣는 수술에서는 반드시 볼처짐이 100%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뼈만 단순히 넣는 수술이 뭐냐? 바로 입안 절개로 해서 이쪽 이쪽을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귀 앞쪽에서 잘라서 이 광대뼈가 들어가는 수술이죠. 이 수술은 그냥 뼈가 들어가는 것에만 목적이지 얼굴 살이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볼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광대뼈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광대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좀 더 이렇게 위로 탄력이 가는, 긴장감을 주는 그런 수술 처치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수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 예방이지 사실은 올바른 수술을 하게 되면요, 광대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탄력을 가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볼처짐 예방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와요. 그래서 광대뼈 축소 효과, 즉 말해서 입체감 있는 거, 귀 앞에서 얼굴 정면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입체감 플러스 동안 효과,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절개 광대뼈 성형수술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항상 이런 것은 제가 선구적으로 항상 발표를 했어요. 뭐 2014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두개암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그랬고, 2019년도에 코엑스에서 대한 성형외과 미용외과 학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자료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두피 절개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면 이 선 라인도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측면은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흉터가 잘 안 생기고 자국이 안 남으려면 첫째 이 모발이
건강하게끔 유지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여기를 자를 때 헤어 포리클, 즉 모낭에 대한 손상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나오기 전에 지혈을 하는데, 그 지혈을 할 때에 이 지금 모낭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지혈을 하게 되면 모낭에 가서 열감이 오기 때문에 탈모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혈관과 모낭과의 거리를 멀리 해놓고 지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수술하는 의사의 굉장히 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두피 절개를 하는데, 그렇게 두피 절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광대뼈를 이제 넣잖아요.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근육이 처져 버려요. 광대뼈를 하고 나면 처져버리는데, 이 근육은 바로 뭐냐, 우리가 스마일이나 치즈 할 때에 이렇게 볼살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치즈, 스마일 이렇게 할 때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힘이 없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가 버리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팔자주름도 깊어지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술한 이후에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당겨줘야 된다 이거죠. 이 뼈가 줄어든과 동시에 광대뼈를 수술해서 줄였으니까 아무래도 광대뼈 크기나 모양이 변했지 않겠어요? 대신에 이거를 그 크기나 모양이 줄어드는 것 정도의 비례해서 같이 위로 당겨줘야 여기가 팽팽해지면서 얼굴이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동영상은 광대뼈가 줄어들 때 여기 살이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 그랬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속 안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이 없이 처진다는 그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의 위에 끝을 잡고 위로 당기는 겁니다. 위로 당기니까 여기 볼살이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굳이 뭐 이런 데다가 해서 거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별개로 이 근육이 당겨지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당겨진 근육을 이 위에 상부 그 원래 절개했던 그 마주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다가 한 1cm나 뭐 1cm 이내에서 당겨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만이 수술한 이후에 광대뼈 모양도, 광대뼈는 어차피 줄였으니까 뭐 줄일 때 이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달걀처럼 곡선형으로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어차피 광대뼈 때문에 얼굴형도 이뻐지지만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훨씬 더 볼처짐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술은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광대뼈 수술을 두피 절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볼처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얻었던 결과, 즉 광대뼈를 수술하면서 그 근육을 당겨주니까 훨씬 더 어려 보이더라 하는 그 경험이라는 건 결국 환자들 분들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줘서 동안 효과가 오고 이런 데가 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응용해서 최근 4년 5년 전부터는 안면 거상을 할 때 귀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 뒤로 해서 이쪽에서는 스마스를 당기고 목에서는 근육을 당기고 그 다음에 피부를 당기고 목에 피부를 당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측면과 그 다음에 이쪽과 그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근데 얼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쳐지는데 이 근육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주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세 가지 층이 올라가는 거죠. 뭐냐면은 피부가 당겨지고 스마스 근막이 당겨지고 지금 여기서 당기는 것처럼 근육이 당겨지고 그러니까 안면 거상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안면 거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저거 포샵 했냐 뭐 포토샵 했냐 그런데 제가 포토샵 해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환자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수술 전후 이렇게만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광대뼈의 축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볼처짐은 없다. 오히려 훨씬 더 동안 효과다. 그래서 저는 광대 수술할 때
두 가지를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첫째는 광대뼈가 여기 귀 앞에서 얼굴 중심으로 입체감 있게 이렇게 달걀형처럼 곡선형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럽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지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들고요. 다만 중심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인다. 왜? 달걀이 중심으로 모아져 보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갸름해 보이는 것이지, 달걀을 만약 2분의 1을 잘라가지고 절반을 보여주면 그 평면적으로 납작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얼굴에서 좀 평면적으로 넓어 보였던 느낌을 입체감 있게 해주니까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 효과에 더해서 이렇게 동안 효과까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촬영을 해놨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두피적으로 특히 설주현성과에서 하면 볼처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아마 이런 말을 보시면은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제가 옛날에 99년부터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입안으로 60%, 전체 환자 60%를 입안으로 광대뼈를 축소하였거든요. 그때에 입안으로 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 수술 후 한 달째인데 입꼬리 주변이 이렇게 좀 몽통한 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살을 일반적으로 저도 당시에는 그랬었거든요. 왜? 경험이 이천했으니까. 그럼 붓기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붓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0%는 제가 두피로 했거든요. 그런데 두피로 했던 사람은 여기를 보면 굉장히 똑같이 한 달째인데도 굉장히 날렵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후인데 제가 이게 볼처짐이 없어서 지금 나타나는 거 빠른 회복이거든요. 이런 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살성이 좋아서 붓기가 굉장히 빨리 빠져요,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근데 원장님 볼이 빵빵하거나 볼이 어색한 붓기는 언제나 빠질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입안으로 해놨던 것이고 얼굴 살이 밀리니까 이쪽이가 붓기처럼 저렇게 올라간 거고,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이 뼈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근육이 쫙 당겨지니까 이런 데가 얇아지니까 결국은 저는 원래가 살성이 좋아서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수술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무섭다 안 무섭다 뭐 간단하다 이런 것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수술은 항상 간단하다고는 것에, 간단하고 살짝 한다는 것에 항상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수술은 의사의 말을 들어보고 효과,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나 태도, 이런 것을 해서 신뢰가 가면 수술 방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광대를 수술할 때는 항상 두피절개, 그 다음에 두피 관상절개, 그 다음에 입안절개, 그 다음에 구렛나루로 하는 절개가 그 세 가지 길로서만이 광대뼈를 수술하게 됩니다. 나머지 수술 이름은 전부 다 상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수술 용어에서 어떤 수술 방법이 적절한 수술 방법의 선택이냐, 그걸 가지고 의사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광대를 수술함에 있어서 입안으로 했다. 그러면 입안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분류압이라든가 계단 현상이라든가 뭐 얼굴이 길어져서 뭐 이렇게 직사각형 얼굴이 됐다든가 얼굴살이 쳐졌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 입안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피로 하는데 너무 흉터가 심하다든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면 될 것이고, 다만 수술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져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술 방법을 가지고 특별히 논하지는 않습니다. 뭐 입안이 나쁘다, 두피가 좋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고요. 다만 뭐냐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가 한 20년 넘게 해본 경험으로는 입안 절개 수술로는
광대뼈 축소 수술에는 6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최소한 2-3가지 이상은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광대도 수술하고 이게 좀 했지만 여기 보시면 더 넓어져 보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수술한 이후에 이 하관이 더 넓어지거나 그 다음에 얼굴형에서 어색한 붓기가 오래가거나 저는 한 달 이상의 어색한 붓기가 가면은 그거는 볼처짐 이렇게 거의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뭐 붓기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해준다 뭐 피부 관리를 해준다 좀 지나서 뭐 실 리프팅을 한다 또는 뭐 미니 거상을 해주겠다 실 리프팅을 해주겠다 이런 거 전부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근본적인 교정 수술을 하는데 그 아무 쓸데없는 시술이나 수술들이 결국은 방해되는 그런 원인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수술은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이런 볼처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